네, 멀쩡히 운전을 해서 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몰아세운다면 이거 참 좀 황당하겠죠. 황당하죠. 이 첫 번째 이야기는요. 경찰도 아닌데 음주 검문을 한다. 신종 협박주의보입니다. 무슨 사연인지 꽁트로 만나보시죠. 얼마 전 친구들과 모임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술을 한 모금도 안 먹어서 직접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웬 이상한 차가 제 앞에 끽 하고 멈춰서는 게 아니겠어요? 끽! 어머 깜짝이야. 뭐예요? 사고 날 뻔했잖아요. 자,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아니면 아까 술 드셨죠? 내가 술집부터 쭉 미행했어요. 저 술 안 먹었어요. 그냥 테이블에 앉아만 있었어요. 누굴 속여요. 내가 저 술 마셨는지 100%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따라해봐요. 뭐요?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떡해요? 경찰청 창살은 왜 청찰창이냐? 뭐야 이거. 방송 사고 나겠어요. 왜 그러세요? 잠깐만 경찰청 어머 왜 이렇게 안 되냐? 이거 어렵다. 경찰청 거봐 혀 꼬이죠. 왕창 드셨구만요. 아줌마 경찰에 신고당할래요? 아니면 나한테 그냥 50만 원 주고 끝낼래요? 50이요? 무슨 날강도 아니야. 나이는 50인데 50은 못 주겠다 내가. 경찰서 가자 그래. 가서 내가 경찰청 청찰청 이거 안 된다. 아무튼 내가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당장 가요. 애꿎은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몰더니 돈을 달라고 협박하는 이 남자. 진짜 황당합니다. 이 남자를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이거 뭐야? 이거 너무 뭐야? 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네. 실제로 아니었는데 믿지도 않고 지금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술집에서 나온 손님을 쫓아가서 어머. 음주운전을 했냐면서 이제 돈을 뜯어내는 야. 신종 협박에 관한 얘기인데요. 얼마 전 운전자 A 씨는 귀가 중에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요. 모임이 끝나고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모르는 차량이 A 씨 앞 차에 이렇게 끼어들어서 상대방은 휴대전화로 A 씨를 촬영을 하면서 어머머머머. 맥주집에서 나오는 거 다 봤다. 음주운전 한 거는 봐줄 테니까 현금 50만 원을 달라고 협박을 했다는데 A 씨가 술은 마시지도 않았다. 당신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으니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이제 맞대응을 하자 상대는 곧바로 A 씨를 뿌리치고 현장에서 딱 달아났다고 걸렸네. 합니다. 아니 이거 운전자가 이번에 술 안 마셔서 정말 다행이고 그럼요. 이러니 망정이지 만약에 조금이라도 캥기는 게 있으면 이거 완전히 그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돈 그렇죠. 뜯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일 겪은 게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또 다른 운전자 B 씨 블랙박스 영상이 화제가 됐는데요. 네. 함께 보시죠. 네,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이제 하얀 차가 이렇게 가까이 나오더니 막았어요. 가로막죠. 네. 저거 위험한데? 위험하죠 네. 당연히. 사고 나요 저러다가. 어. 어머. 갑자기 네, 막아서고. 그리고 왜 저러지? 이제 한 사람이 남성이 내렸어. 내려서 네. 운전자에게 다가오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주신 것 같은데. 그쪽에서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한번 경찰 부르세요. 부르세요. 네, 술 좀 주신 것 같은데. 부르세요. 그쪽에서 주신 거 같은데? 어머머 웬일이야. 당당하게 했네. 당당하게. 와. 결국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음주 측정을 했고요. 당연히 뭐 술을 마시지 않았으니까 B 씨는 이제 정상으로 판정을 받았죠. 네. 이에 B 씨가 남성에게 이제 사과를 요구를 했지만 네. 남성은 거절하고 현장을 떠났다는데 뭔가 미심쩍어서 이제 네. 블랙박스를 이렇게 돌려보니까 남성은 식당에서부터 B 씨를 뒤를 졸졸 쫓아서 왔다는 거였다고 합니다. 의도가 있었네요. 요즘은 음주운전 좀 의심스러우면 막 이렇게 추적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그럼 보통 신고를 먼저 하고 신고하면서 막 이렇게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따라가기만 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누리꾼들도 이 장면을 보고서 다들 이 수림 씨하고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얘기가 올라왔냐면 네. 아니 경찰 신고부터 해야지 왜 본인이 차량을 막고선 으름장을 그럼. 놓냐. 맞아. 또 이 신종 삥뜯기 이런 수법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올라오고 네. 또 나도 얼마 전에 이런 운전자하고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수두룩하게 올라오고 있다 그래요 지금. 이야. 근데 이게 그냥 안 먹었을 때는 내가 네. 당당하게 너 뭐야 나 안 그렇지. 먹었는데 왜 이래 하지만 한 모금이라도 마셨을 경우에는
나하고 얼마 하고 그냥 끝내자 이러면 네. 나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이런 일이 진짜 많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 최근 이 식당가나 유흥가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신종 현금 갈취 수법인데요. 이들의 범행 수법은 보통 이렇습니다. 먼저 저녁 시간대에 이 술집들이 많은 곳에 주변을 맴돌아요. 그러면서 차에 타는 운전자를 기다리고요.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대상을 발견하면 차를 멈춰 세우고 촬영과 협박을 하면서 금품을 갈취하는 것인데요. 이런 협박 범죄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음주운전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뭘 원하죠? 돈을 원하면 네. 이 음주운전자를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음주운전을 뭐 막는다라는 행위 자체가 네. 막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풀어준다? 그렇죠. 이거는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를 그대로 방조하는 맞아. 또 하나의 범죄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 이 방식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차를 내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차가 앞에 와서 끼어든다. 네. 혹은 맨몸으로 네. 이렇게 들이받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또 위험한 상황에 놓여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각별한 좀 유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방금 말씀 주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배회하면서 누가 이제 술 먹고 운전대를 잡나 이렇게 보러 다니는 거예요. 따라가려고. 이거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처럼 가다가 차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도로에서 또벅또벅 내려가지고 내리라고. 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무서워, 경찰인 그냥. 것처럼 술 드신 거 아니냐. 아 이거 다 문제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 강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봤던 것처럼 갑자기 막아서잖아요. 네. 이 자체로도 난폭 운전이나 위험 운전에 네. 해당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 물론 이 사람은 지금 일반 차량을 탔지만 만약에 본인이 경찰인 것처럼 사칭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죠. 그리고 이걸 음주운전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 공무원 등 이 지정된 사람들,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누가 내 차를 함부로 가로막고 음주 단속을 빌미로 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 역으로 경찰에 오히려 신고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운전하는 운전자에 대해서 뭐 폭행이나 협박 수준에 이를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해서 위험을 초래했다. 이거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이 과정에서 만약에 상해를 입었다라고 네. 하면 이 상해 입었을 경우에는 처벌이요, 벌금형이 없어요. 징역형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처벌 수위도 굉장히 높고 말씀드린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 여러 죄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무겁게 처벌받는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이 사건 보면서 쥐가 뭔데 세워가지고 그래. 쥐가 뭔데 쥐가 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막상 이런 상황을 딱 겪게 되면은 뭐 내가 아무 문제 없다 그럼 당당하게 신고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 술을 요만큼이라도 마셨다. 그냥 그럼. 내 입에 대기만 했던. 아니면 내가 다른 데를 뭔가 캥기는 게 있다. 있다. 맞아. 이러면 사실은 이 속으로 속앓이만 하지 신고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 우리 법조계의 박해일,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 네네. 이 음주운전 했다 싶으면 이런 피해 신고도 혹시 못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협박범들이 정확히 그 부분을 노리는 거겠죠.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약점을 잡아서 노리는 건데 실제로도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고가 날 뻔했다라고 하면서 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에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 냄새 나네요? 응. 음주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뭐 거기까지는 뭐 오케이다 이거예요. 네네. 근데 한 명당 500에서 1,000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들이 알고 보니까 한 명이 아니라 107명에 달하는 대규모 범죄 조직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점을 노리는 거죠. 약점을 잡았다라고 해가지고 장기간 범행을 또 지속해 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음주운전으로 본인은 무슨 피해를 본 게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 행위로 인해서 자신이 무슨 피해를 본 게 없잖아요. 근데 돈을 요구를 한다? 그 돈을 요구할 권한도 없을 권한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 이 방식 자체가 충분히 공갈이나 협박에 해당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협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받으면은 그걸 가지고 그냥 현실을 해버리는 이제 이런 방식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별도의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또 이런 피해를 입은 분들 중에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네. 증거가 부족한 것 같아서 고민인 분들도 많이 있었대요. 그래요. 제가 이분의 사연을 대신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음주 차량으로 의심받고 협박당한 운전자입니다. 술도 안 마셨는데 제 차 앞을 막더니 10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상대방을 신고하고 싶은데 제가 평소에 블랙박스 오디오를 꺼놓고 다녀서 영상만 있고 음성이 없습니다.
이런 증거만 있어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이거 진짜 아. 궁금하네요. 하필 이 상황에 블랙박스 오디오 기능을 꺼놓은 건데 오디오가 없어.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음성 없이 화면만 담긴 이런 블랙박스 영상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거라도 있어야 됩니다. 아.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증거를 모으셔야 돼요. 물론 오디오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분처럼 오디오 꺼놓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네. 저도 이 차 안에서 혼자 노래도 부르고 혼잣말도 하고 이러니까 그러네. 블랙박스가 조금 부끄러워서 네. 오디오 뭐 사고 안 날 것 같은데라고 꺼놓고 싶을 때가 있는데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때는요 뭐 경적 소리라든가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뭐 음주 이런 얘기를 했다라든가 아니면 돈을 요구했다라든가 뭐 시비가 붙었을 때 대화 내용 모욕적인 언사 이런 것들이 다 증거 자료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디오 기능 있는 블랙박스를 설치하셔서 꼭 오디오 기능을 켜놓고 다니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요새 SNS에 보니까 음주운전 헌터라는 게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음주운전 했다 싶으면 딱 따라가가지고 그 쫙 뒤로 이제 추적을 해가요. 추적을 한 다음에 요 사람을 딱 잡은 다음에 이걸 딱 응징을 하는 방식이에요. 네. 약간 이제 통쾌한 면도 없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음주운전 자체가 워낙에 살인행위니까요. 그거 좋긴 한데 이게 다른 좀 법적인 문제나 다른 문제는 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주운전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죠. 맞아요. 근데 이게 갈취를 뭐 정당화하거나 갈취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냥 별개의 범죄인 거예요. 범죄가 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다른 범죄로 그거를 합리화시킨다.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컨텐츠가 정말 어떤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그냥 신고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사실상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그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112에 신고를 하세요. 전화를 일단 하시고 하고. 위치를 알려주세요. 그 경찰에 위치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 차가 어디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진행 방향이랑 그리고 차량 번호 등을 이제 알려주시고 핸드폰 지금 위치 추적을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좀 그런 식의 음주운전을 방지하는데 협조하는 거는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의 방법이라면 사실 너무 권장할 만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신고하면 포상금은 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음주운전도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이 상황에 따라서 또 지역이나 어떤 상황인지 뭐 피해자가 있었는지 아니면 음주운전만 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실 이 지자체별로 이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제일 먼저 시행한 곳이 바로 제주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제주 지역에서 이 신고하고 적발이 된다라고 하면 포상금 10만 원을 주도록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 단속 수치에 따라서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면 3만 원, 취소 수준이었으면 5만 원을 지급을 했었는데 이게 너무 심각해지니까 일괄적으로 이거 10만 원 줘야 된다라고 해서 10만 원으로 올려서 한 번 제도가 사라졌다가 다시 부활해서 지자체에서 이걸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집중 단속 기간에 이렇게 신고하면 포상금을 또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하니까요. 보시면 우리 모두가 경찰이 된다는 마음으로 이 음주운전자 제보에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주운전 의심 신고는 하시되 네. 단속은 경찰이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경찰이 되는 마음으로 했다고 단속까지 내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신고만 하세요. 그렇죠, 네. 신고만.